연들었던 전설들의 총집합. 남김없이 거침없이 모든 것을 밝힌다. 나는 전설이다. 아, 이용호 씨. 네. 이게 무슨 냄새지요? 방울 꼈어요? 아니야, 쥐어본 냄새가 아니야. 향기로운 냄새. 당신에게서 금내 흠나네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황금의 여정. 전설적인 여자 금메달리스트 세 분 모셨습니다. 네, 핸드볼의 데모 이모경 씨. 이모경 씨. 양궁의 여전사 이은경 씨. 이은경 씨입니다. 한판 유도의 김미정 전설입니다. 와! 야, 오늘 또 의상도 그러게요. 다 이렇게 특색 오늘 있어요. 제일 고민하신 게 저기 저 네. 뒤에 뭐 사진도 보면 저 무슨 승무원 복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항공 모 네. 방송. 저는 모 방송 해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승무원 목장이야. 치킨도 시켰습니까? 빵 그게 드시고. 비프나 비프 주세요 비프. 저 가요. 블랙을 소화해도 레드를 소화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소화하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가만히 계시고. 네. 서로의 의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의상과 서로의 의상.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핸드볼이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예요. 와! 패션.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줌마로서 괜찮습니다. 아줌마 컨셉. 아가씨였으면 내가 좀 바꿔주고 싶은데 이쪽 아줌마는 어떠세요? 이쪽 아줌마. 언니는 마스크가 받쳐주기 때문에 인물이. 예. 자, 사실 이 세 분은 또 황금 여전사이기 전에 아기 엄마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전설이 다 출연한다 그랬을 때 아기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또 간다고 내 딸은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시니까.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미정 선수 자녀분들 좋아했다고요? 너무 전곡을 찌르셔서. 집에서 잔소리 하려니 나가서 좀 많고 좀 스트레스 풀고 와요 엄마. 할만다 따면서 애들이 엄마가 나가는 거야. 야! 나는 전설이다. 금메달. 저 대회에서 4골 성공합니다. 47연승 무패. 10점 만점에 10점. 먹는 걸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어떻게 하체가 단상에 딱 섰을 때 연금 나온다는 거 생각해요. 남자들과 차례로 데이트. 실수 해도 돼요. 외간 남자에게 내 등 좀 밀어라. 좀 은근히 기분 나빠요. 자, 가만히 계시고. 저 가요. 쇳덩이 던질 바에 사람을 던져보자. 던지고 있었으니까. 아줌마로서? 똑바로 하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 먼저 대한민국 국외 종목 첫 금메달을 안긴 황금의 전설, 세계가 인정한 국보급 핸드볼 감독 겸 선수 이모경 전설의 프로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모경, 생년월일 1971년 12월 11일. 어린 시절 타고난 체력과 운동신경의 이모경을 한눈에 알아본 꼭 그 이래요. 핸드볼 팀의 감독님이 매일매일 쫓아다니며 너는 핸드볼 해야 돼. 운동을 권유합니다. 결국 버티다 못해 한 수 없이 시작한 핸드볼. 그러니까 처음에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핸드볼부에 들어가자마자 베스트 멤버에 발탁됩니다. 첫 대회에서 무려 4골 성공합니다. 첫 대회. 예, 타고난 핸드볼 감각을 발휘, 핸드볼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이모경. 18세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에 발탁됩니다. 18살. 험하기로 소문난 체불암도 오르지 않는다는 지옥의 불암산을 불암산이 태영 선수 옆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뛰어서 오르는 등 이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지옥 훈련 강행. 그 결과 전 세계를 무대로 그녀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출전, 대한민국 최초 국기 종목 금메달.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95년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 금메달,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2003년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 동메달. 동메달도 대단한 건데 특별히 동메달이니까 좀 동메달 먼저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어디가 빠졌지? 바르셀로나 금메달. 네, 했어요. 또 빠지고 있으면 말씀. 2004년 아테네. 2004년 아테네?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 예. 그냥 은메달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 2004년 아테네가 그 우생순. 네. 그 우생수 영화.
핸드볼 결승전. 우리가 우리 완식 아닌가요? 그때 대한민국 핸드볼에 힘을 보태줍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이즈미 팀이 있어요. 일본에 감독 겸 선수로 스카웃이 됩니다. 저기요. 이게 일본 유학파잖아요. 3년 서로 1호로 잠시 대화. 일본어 하실 줄 아세요? 자, 13년 있었네. 13년? 난데 뭐 이랬을까? 하이. 야, 그래日本語で話しましょ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 하이하이만 하네. 네. 꼴찌나 다름없었던 팀을 14년간 28차례 우승, 28번. 연속 8차례 우승. 제가 갔을 때는 1, 2부로 나눠져 오, 있어서 상당히 1부가 8팀, 2부가 6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자마자 2부에서 우승을 하고 예, 입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1부로 바로 승격돼서 어. 1부에서 3위 하고 3년 만에 우승. 아무래도 감독님보다는 이제 선수들의 역량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 선수들이 워낙 뛰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14년 만에 한국으로 복귀한 이무경, 국내 유일 핸드볼 여성 감독,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후배 양성에 힘쓰며 다시 한번 우리 생애 최고의 핸드볼 전설 우생 이무경,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이십니다. 이번에는 매트 위의 여전사. 매트 금매트. 네. 대한민국 여자 유도 최초 금메달리스트 김미정 전설의 프로필. 하! 이게 뭐야? 주희야 너무 축착되면 아니 시합 전에 유도할 때 하! 하잖아. 위로 시작해서 위로 끝내는 게 이 양반아 알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미정. 생년월일 1971년 3월 29일. 올해 나이 41. 초등학교 시절 달려라 한이를 보면서 육상부로 활동한 김미정. 육상부이셨군요. 어쩐지 하체가. 네. 그러던 어느 날 육상부 선생님이 미정에게 다가와 하는 말이 넌 희망이 없어. 어이구. 육상을 때려쳐라. 그래서 먹는 걸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먹는 걸로 슬픔을 달래다가 이제는 살까지 푸둥푸둥 찐 김미정. 그때 또다시 다가온 육상 선생님이 한마디. 미정아, 운동을 하고 싶으면 투포환을 해봐. 투포환 선수로 또 전향하게 됩니다. 그 무거운 걸 마음껏 던질 수 있지 않는다면 투환 특기생으로 서울 최고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던지다 보니까 별 재미없는 거야 이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쇳덩이를 던질 바에 사람을 던져보자. 그래가지고 유도부의 엄청난 지역 훈련을 보면서 운동을 하려면 저 정도 빡세게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운동 취향에 따라서 유도부로 또 전향하게 됩니다. 유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전국체전 은메달을 따면서 야 어떻게 6개월 만에 은메달? 아니 출전 선수가 3명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하체가 좋았죠. 하체. 워낙에 처음부터 좀 던지고 있었으니까. 이야. 거기다가 유도 시작 1년 만에 국가대표로 발탁했어요. 1년 만에. 이야. 전혀 다른 종목이잖아요. 육상과 투포환과 유도인데 전향하자마자 1년 만에 금메달. 자, 이제부터 화려한 이력이 나옵니다. 1991년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금메달. 유도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합니다. 국내 국제 대회 47연승 무패. 47명의 여자 선수들이 다 잡아진 거죠. 47번 동안 한 번도 안 진 또 거예요. 와 또 이게 계속 대한민국 여자 유도 최초 금메달리스트 김미정. 이제는 국내 최초 여성 유도 교수, 국내 최초 여성 국제 심판, 국내 최초 최초가 너무 많구나. 최수가 진짜 많다. 유도 선수끼리 또 결혼. 집에서 막 던지고 그러세요? 둘이서? 야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남편분 성함이? 저희 남편 김병주고요. 김병주 선수? 예. 저랑 같이 92년도 바르셀 올림픽 때 그때 눈이 맞았군요. 동메달 땄어요. 동메달. 동메달. 아, 금메달 그때 바르셀로나에 눈 맞은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자, 이것도 최초, 저것도 최초, 전부 다 최초입니다. 선수에서 심판으로 제2의 김미정을 양성하는 또 지도자로 대한민국 유도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미정.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녀 쐈다 하면 10점 만점에 10점
그 노래라는 거 10점 만점에 10점 노래하라고. 10점 만점에 10점 그거 하라고 쓴 건데 왜 안 해 그걸? 노래 하려때 찍어보죠, 형. 노래하라고 10점 만점에 10점. 아, 쑥스러워. 자,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양궁계 최고 간판 스타 이은경 프로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은경, 1972년 7월 15일생. 탁월한 양궁 실력을 갖췄다는 이은경. 이를 눈여겨본 양궁 감독님의 활슈이처럼 끈질길 설득 끝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양궁에 뽑힙니다. 3년 만에 소년체전 여자 양궁 부분 1위! 고등학교 2학년 올림픽보다 치열하고 어렵다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대회 통과. 대한민국 그 국가대표 이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조건 금메달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되기가 제일 어려워. 되는 순간 거의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통과. 그 후 89년 아시안컵 대회 2관왕, 91년 세계 선수권 대회 단체전 1위, 개인전 2위,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야, 바르셀로나 올림픽 다 금메달이구나. 93년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개인 1위.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 만 발이 넘는 활을 쏘며 활약하던 2000년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를 합니다. 자, 2009년 최초 여자 국가대표팀 양궁 코치로 활약합니다. 신예 박예지를 비롯해서 현재는 H공사 코치로 활동하며 양궁 후배 양성의 힘쓰는 이은경아. 대한민국 최고의 양궁 선수와 지도자로 인생이라는 관역을 향해 열정과 노력의 활시를 당기는 이은경. 당신이 말로 진정한 이십니다. 자, 세 분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다 금메달리스트예요. 제가 조사했더니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금메달이 12개. 7위를 했어요. 대박이다. 그 중에 12개 금메달 중에서 6개가 여자들이 딴 겁니다. 그 중에서 3개가 바로 요 세 분이. 3개, 6개 중에 절반이 이 세 분이 따신 거예요. 자, 양궁은요. 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경기 방식이 바뀌었네. 우리는 뭐들 그냥 똑같은 거로 생각했는데 바뀌었군요. 88 올림픽까지는 네. 그냥 재미없는 경기였죠. 그냥 네.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활을 전체가 같이 활을 쏘고 표적에 그 몇 점이 맞는지를 방송으로 볼 수는 별로 없어요. 그랬었었나요? 네. 그래서 이 양궁 종목 자체를 올림픽에서 좀 없애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세계 양궁 연맹에서 경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올림픽에 계속 이제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한 게 지금의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죠. 이제 양궁 선수가 활 쏘는 걸 직접 방송에서 바로 이제 보여주고 맞는 게 같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네. 이제 재미있게 경기 방식이 바뀌어요. 오히려 긴박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런데 그런 경기 방식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저희는 또 역시 빨리 금메달. 적응을 하고 네. 근데 이인경 선수는 무슨 여드름 때문에 글쎄요? 양궁 때려쳐야 되겠다고. 저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선크림을 바르. 아 그때 그러니까 그 소독을 해야 되기 소독, 때문에 선크림 차단제나 무슨 뭐 이렇게 화장품을 안 바르는 게 더 좋다고. 그렇다고 무슨 아주머니들 저 무슨 이렇게 체양처럼 되는 수도 없는 거고 양궁 선수가 이거 체양 내려가지고 아주머니들 결정적 시간에 막 이렇게 활신차기고 힐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막 간수가지라고 먹도 달라고. 아 진짜 바르셀로나 때는 이마가 막 툭툭툭 이게 튀어나와요. 있잖아. 이거 잘 아시지 않나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원래 별명이 곰팽이였잖아요. 그래서 곰팽이였어요. 옆에는. 그래서 좋아? 저는 남의 불행을 이렇게 되고 얼마나 가슴 아파. 곰팽이였다는데 더러워 죽겠어 아직도 나요 저 인간이. 예,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런 게 저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오. 이은경 하면은 뭐 여드름. 그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하고 좀 많이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다 보니까 자기 물건은 손대지도 못하게 해서 저는 룸메이트한테 도둑이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왜? 방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같은 룸메이트면 뭐 먹을 거가 있거나 음료수가 있으면 그냥 좀 마시고 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걸 좀 마시고 먹었다고 저보고 도둑이래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인데. 누구 근데 미치 꼬였죠 걔. 그래서 개인주의의 습성을 바꾸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지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너무 없는 게 극장을 한번 갔는데 한 4명 있는 거예요. 4명. 거의 뭐 없는. 재미가 없는 영화였어. 그래서 제일 무슨 가운데 얘기겠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500석에 500석 중에 4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오더니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 피세요. 이러는 거야. 다 비웠는데 다 비웠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가 인정한 사람한테는 200% 복종을 합니다. 인정한 사람한테만. 예. 그래서 결국 좋은 성과 그럼요. 보였잖아요. 우승 계속하고. 먼저 팀을 만들어 놓고 나서 헝그리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나고 또 한 번 내고 나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맛을 알게 된 선수들이 그 기쁨을 또 느끼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감독님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오네가시마스.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김희정 선수.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여자 유도 최초였나요? 금메달이 그게? 정식 종목 된 게 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자 유도가 정식 종목인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당시 상대 선수가 다나베. 예, 다나베 일본의 일본 다나베 선수였죠. 선수. 예. 다나베 선수가 상당히 약한 선수, 행운이었죠. 다나베 선수도 굉장한 선수였나요? 다나베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제 체급에서 이제 독보적인, 그러니까 잘하는 정도가 덩치가 크지 아니라, 않았어요? 예, 키도 저보다 많이 그죠. 크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보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이 다나베 이외의 금메달 선수를 상상을 안 했어요. 네. 그럼 결승전 때 만난 거예요? 네, 예. 올림픽 전해 91년도에 세계 선수권 네네. 대회에서 붙었었어요. 그때요? 예, 그때가 이제 저도 세계 대회. 이제 세계 대회 금메달 이제 처음 딸 때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제가 메달도 못 땄고 여자 유도 자체가 메달을 기대를 안 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이제 저는 이제 완전 무명 신인. 무명이니까 뭐 그러니까 다나베가 또 우승할 거야. 어느 정도로 저희가 무명이었냐면 제가 결승에 딱 올라갔더니 네. 그 한국 저희 선수단들께서 은메달이 은메달 확보되고 확보. 그것도 최초의 은메달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냥 그거로 다 만족을 하셔서 아무런 주문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뭐 더 이상.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고 은메달 이렇게. 이야. 이제 축하해 은메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저는 그 전에 다나베 선수가 한 2번 경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제가 상대가 안 됐어요. 한 판 막 절반 이렇게 넘어가고. 그 전에는 예. 와,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선수군요. 그 당시에는 다나베가 저를 그냥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갖고 제가 막상 이렇게 결정적으로 15초 남겨놓고 제가 허벅다리로 효과를 땄거든요. 효과 하나로 이긴 거예요. 이야 득점 하나. 이야. 그래갖고는 그때 당시에는 다나베가 메달을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냥 우연히 저한테 뺏겼다라고. 제일 약한 기술이 예. 효과면. 다나베 선수가 올림픽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김미정 선수를 최고의 유도 선수로 인정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우연히 뺏겼다 그랬는데 이제 올림픽 동안 1년 기간 동안에 제가 계속 전승을 하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했는데 또 제가 이겼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저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해서.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는 예, 거의 박빙의 승부까지 가갖고 예. 한정해갖고 제가 우세승으로 이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유도장에서 다나베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긴 했는데 94년 때 다시 나왔더라고요. 은퇴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우 분해. 다시 한번 이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대결이 또 이루어졌었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죠. 예. 금메달 따서 이제 시상대에 오르지 않습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그때 기분이? 느낌은 애국가 딱 저희도 막 찡하고 막 눈물이 태극기 올라가면 나는데. 애국가가 딱 나올 때. 기분 좋죠. 연금 나온다는 야. 그 생각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이 전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운명적인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경 씨 체력이 좋았었어요? 핸드볼 감독님이 초등학교 때지요. 거의 매일 뭐 쫓아다니면서 넌 운동해야 돼 이렇게 권유했고. 운동회 때 하고 체육 수업 시간 때 남자들보다 제가 좀 월등했고 또 운동회 때는 우리 청팀이 한 거를 우리 제가 청팀이? 아, 그 청팀은 박살이 났구나. 마지막 개 이무경이가 청팀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 개주에서 제가 잡아서 청팀이 몇 점 차이로 결국 이겼어요. 이야. 이제 그래서 3학년 때 섭외를 받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예, 저는 이제 승부욕이 있었구나. 모르겠어요 왜 그게 생겼는데 근데 그 남자한테 지는 어렸을 적이라서 남자한테 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 친구들 뭐 까불고 그러면은 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네. 아니요 저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내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제 성격을 진짜 제가 바꿨어요. 개조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제 자신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또 속상한 일 있으면 혼자 책상 밑에 들어가서 그냥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밥 먹을 때도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손님이라도 한 분 계시면 그게 창피한 거예요. 내성적이라서. 예.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합숙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내가 큰 선수가 못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걸 바꿔. 아니 이게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으면은 주위 선수들이 시기하거나 질투 같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참 많았죠. 그런 게 너무 많았는데 더 미안한 거예요 오히려. 항상 질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딸내미는 시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운동회 때 보면 맨날 꼴등하더라니까요. 중학교 때 운동회 때 가보면 오빠 또 꼴등했어. 그러니까 우리 애도 우리 아들로 이제 그래서 달리기 하자는 세 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뛰어도 사실 이제는 져 내가 볼 때. 근데 마치 딱 출발을 마치 늦게 하겠다는 것처럼. 그 출발 때문에.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영웅이 아니라. 스타트가 늦었다 이거지. 스타트를 내. 아우. 야, 너. 아유, 너는. 아유. 그렇게 잔머리를. 그러니까, 써요. 아, 그러면 선배한테 뭐 괴롭힘 당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선배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운동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제가 제 동기들하고 11명이 한 택시를 타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11명이 어떻게 합격시에 돌아가? 아니 꼭 그게 타면 또 들어가지. 그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택시를 잡았는데 아저씨한테 저희가 11명인데 무조건 태워주세요. 저희 빨리 여기를 뭐야? 탈출해야 되고. 뭐, 네. 묘기 대기도 아니고 어떻게 14명이 다 들어가? 제가 정읍에서 태어났는데 정읍역에서 기차를 타게 되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아, 기차 여기 가면 우리 찾아와서 여기서 예, 대학 그래서 시작. 정읍역이 아닌 다른 신태인역, 태인역 뭐 이런 데를 좀 가야 된다 생각을 네, 해서 머리 썼네요. 야, 그래서 택시에 무조건 아저씨한테 11명을 태워달라고 그래서 저희 거짓말 않고 트렁크에도 탔어요. 트렁크에 11명이 타고 들어가지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신태인역에 내려서 서울로 도망갔어요. 그 택시 기사도 어지간하다. 얘, 너 고개를 좀 더 밀어야지. 그렇다면 8명밖에 못 타. 다리가 좀 벌리고 이렇게 해서 그치, 그래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래. 후회동 거래 꾸려서.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야. 아니 저 감독님 때문에 친구들하고 옥탑방에 숨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상대팀 감독님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기 경기를 해서 돈을 걸었나 봐요. 감독끼리 그냥? 예, 저희가 졌는데 때리려고 이제 매를 들고 와서 돈 이제- 줬다 이거죠? 예. 어. 그리고 갑자기 이제 체벌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매를 드시고 이제 손으로 이제 때리려고 할 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내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나를 가지고 왜 내기 게임을 하시나 이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저 안 맞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서 옥탑방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구타 같은 건 없죠? 요즘은 거의? 지금 구타 하면 이제 바로 제명당하죠. 그렇죠. 그럼. 네, 요즘은 지도자가 이게 선수들한테 당한다고 해야 돼요. 오히려 역으로 예, 저희가 때리게끔 유도하고. 요즘 게 바보 그렇게 하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카메라 탁. 자, 여기 보세요. 야, 진짜. 그래도 되잖아요. 오, 유도는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도는 너 일로 와. 조르기 한번 들어가자. 정말 저는 그걸 겪어봤어요. 저는 정말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요. 그냥 굳히기로 그러니까 쪼르기 내지 막 압박을 해보니까 꼼짝 못하죠? 예, 막 저는 막 그 당시에 그 쪼르기로 한 일주일을 제가 당했는데 진짜로 막 얼굴에 눈이 심폐출이 다 터지고 얼굴에 막 열꽃이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너무 힘을 쓰니까. 예. 그래도 유도는 뭐 누르기나 조르기 같은 게 있었지만 예. 양궁은 선배가 너 거기서 쏩니까? 거기서 자, 사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눈 뜨고 봐라. 양궁 무섭겠다 진짜. 우리 김유정 선수는 투포화 선수에서 유도 선수를 전향했을 때 그 투포 쓰던 건 후배한테 물려주고 이제 유도로. 다 팔았겠죠 그건?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쫓아가서 한 경우거든요. 유도하겠다고? 아니 여기랑은 다르게 저는 운동 외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다른 꿈을 별로 안 꿔봤어요. 공부는 안 하셨구나 거기. 그래도 공부 잘했어요. 사실 육상을 달리기를 하다가 투판을 바꾸다 보니까 이 투판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운동을 하기 싫어서 투판을 한 거예요. 투판을 선택을 안 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없이 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체를 갔는데 유도부가 굉장히 체력 운동을 강하게 했어요. 정말로 그때 앉아서 운동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러면서
조금 특이했죠. 저렇게 운동을 해야 저게 운동하는 거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앉아갖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번외 훈련을 보고 예, 저는 유도를 하겠다고. 야, 그래도 그렇게 6개월이면 어떻게 금메달을 딴다는 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제 금메달 따고 이제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프로필 나가기를 고2 때 유도를 해서 금메달 땄다 이러니까 많이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해서 기초를 닦았고요. 투파를 하면서 근력을 닦았고. 역시 기본 체력이 예, 예. 대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유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만 익히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사실은.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이무경 선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죠. 저는 은메달을 따고 그렇게 대환영을 받아본 거는 운동을 30년째 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19번의 동점. 그죠? 예. 그다음에 2번의 연장전. 예. 그리고 34대 30.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 그 맞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때 3연패를 하는 때였어요. 88년도 우승하고 92년도 우승하고 한국을 이길 상대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3연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겨야 될 경기를 연장전까지 가서 결국 또 지게 됐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펑펑 우셨죠 그때. 예, 그때 너무나 억울해서 그 당시 감독님이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국제 세미나에 가서 직접 그 영어로 자기 그 한을 다 세미나에서 다 핸드볼도 풀고 이 심판의 편파 과정이 세다고요. 괜히 쓸데없이 2분간 대장 줘버리면 그게 그거 결정적이죠. 2분 동안은 그냥 우리는 한 명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핸드볼은 60분 경기인데 128분을 배를 뛰었거든요, 저희가. 와, 얼마나 진짜 박빙. 예.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부상으로 인해서 벤치에서 지켜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장이 떨리는 심장 뛰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가면서 벤치에서 울고 있는 이제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을 때 잊을 수가 없죠. 그 아테네 그 올림픽 때 그 우생순 그 역할이 김정은 씨가 이모경 씨 역할 하신 거죠? 예. 김정은 씨가 이모경 씨가 흡사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외모도 일단 흡사한가요? 아니요.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씨? 정은 씨가 훨씬 낫죠.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뭐 훌쩍이시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그 영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믿기지도 않았지만 그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일본에서 그 당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 영화가 만들어지면 내가 협조해야겠구나 했어요. 근데 협조 막상 한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보러 가줄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운동하고 똑같은 너무 영화를 했어요. 사랑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450만 돌파를 하면서 좀 안심을 했죠. 현실 그렇게 열악한가요? 핸드볼이 제가 지난번에 뭐 어떤 감독님인가 예, 예. 남자 감독님이신데 금메달까지 따갔는데 여기 팀이 없어진 거야. 너무 슬프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연락했냐면 저희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한국 음식을 먹고 만들어서 먹고 경기를 뛰러 가는데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넣을 돈이 없어서 계속 김치만 넣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던 거예요. 저희가 준결승 올라가니까 협회 측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다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그 김치찌개를 한번 먹고 경기 가서 이기고 와서 그 김치찌개를 또 국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또 죽기사를 뛰어왔어요. 그런 경쟁을 하는. 그래서 저는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안 넣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김치찌개는 돼지가 맛있어요. 네. 국제대회 가서 성적 못 내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국제대회 가서 메달을 따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어쩌면 없어요. 핸드볼은 난리가 나지 않고 올림픽 때는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싹 돌아서잖아요. 예, 그렇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올림픽에서 메달 못 떼면 우리는 소외된다. 이 생각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항상 우리는 메달 따야 된다.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거 속상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좀 힘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믿지 않았어요. 진짜. 갑자기 막 그 열정이 생기네요. 안타깝네 진짜.